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도안갑 국회의원 후보 이성재입니다. 네, 노동자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 인사 드리고 또 짐을 싸서 지하철을 타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때를 봐서 퇴근 인사 드리려고 짐을 싸고 또 다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진보정당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진보정당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선거공관이고, 선거공관에서 우리 정의당이 과연 어떤 정당인지 그것을 대중들한테 알리는 것은 역할은 후보가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당원으로서 당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가 198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 몇 년 전인데, 그때는 가난한 학생이 그 공부를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은 이 현실 조국을 그냥 지켜봐야 되느냐, 그리고 그때는 죽음의 공포, 만약에 내가 이러다가 잡혀 들어가면은 고문과 죽음, 이런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가장 어려웠고, 또 이제 어머니께서 애벌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잡혀 들어가면은 어머님이 쓰러지지 않을까, 또 뭐 장남으로서 모든 기대를 받고 있는데 거기 자식으로서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지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10% 미만일 것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AI 시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청년들이 그러면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은 항상 불안전 노동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불안전 노동을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크게 어렵지 않게 살아가려면은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으면은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아무도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취업할 때 그징은 기본소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동자로서 그 다음에 또 노동자들과 함께 25년을 웃고 울어서 왔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노동자들 간에 격차가 별로 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노동자 내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명문화하는 것. 그 다음에 사실상 그 근로기준법에는 중간 착취를 배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을 만들어서 중간 착취를 용인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파견법은 정말로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견법을 반드시 폐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노무사란 노후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앞장서서 실현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재미있었던 사건은 택시 노동자들에게도 이제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노동자들의 월 임금이 깜짝 놀라시겠지만은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원인데 2010년도에 최저임금이 4,110원입니다. 근데 그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월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30만 원을
4,115으로 나누면은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76시간 나옵니다. 그렇게 가지고 76시간 곱하기 최저임금을 주는 겁니다. 한 달에 근로자들이, 택시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200시간이 넘는데 76시간 분만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우리 법무법인 시민이 이겼고, 제가 거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안양시 갑질피해센터를 한 것이 아니고 정의당 안양지역위원회 갑질피해센터의 노무사로서 상담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에 추혜선 의원 사무실에서 권료원원, 그 다음에 면담 일정을 정해가지고 갑질피해 상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버스 기사들과 뭐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경우가 하면은 말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들이 사고를 내면은 무조건하고 2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내라는 거죠. 사고가 10만 원, 20만 원짜리밖에 피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 내라는 겁니다. 200만 원 안 내면은 월급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임금 체불이다, 이것은. 근데 물론 그 진정할 때는 이미 그 사직을 냈지요. 근데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사용자들 사이에 그것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채용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지금 안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지역 공약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기관이고 헌법기관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공약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좀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방자치제도가 없었을 때는 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모든 사람들을 중앙정부가 임명을 하니까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다 지역 공약을 내고, 또 그것이 집권까지 이어진다 보니까 국회의원은 당연히 지역 공약을 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지 않을까. 만약에 정당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국회의원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굳이 국회의원이 지역 공약을 안 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역 공약으로는 좀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GTX 굳이 인덕원역에 설 필요가 있느냐. 이제 원래 원한 대로 하는 것이 맞다. 영역마다 다 세운다 그러면은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은 고석이라는 이름이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안양에서는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지금 일부 간양고등학교 일부 지역에 개발이 들어간답니다. 그때 청년들을 우선시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이하 질본 관련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는 국민들의 시민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래서 방역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재난만큼은 여야를 불문하고 같이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들이 가장 건강할 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을 비축해 놔야지 나중에 잘 써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열심히 넣으시고, 그래서 위축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